안녕하세요. 공시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전주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공시 담당자이다 보니까 타사의 어떤 공시를 보면은 이게 쉘과 펄, 그러니까 뭐 최대 주주 변경과 신규 사업 진출로 뭐 주가 부양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잘 보이는데, 뭐 제가 사례를 들게 되면은 그 해당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왜 작전주로 보느냐라고 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작전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메모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적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작전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뭐 과거에 뭐 루버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올리는 거는 뭐 잘 나타나기가 힘들고, 보통은 이제 최대 주주를 변경을 하고 그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어떤 신사업을 진출을 해서 주가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작전주인데, 제가 여기 0번이라고 했는데 이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되는 낌새가 종종 사전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있냐면, 조회 공시가 있는데 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게 되는 경우 거래소에서 이제 조회 공시를 하게 되죠. 어떤 조회 공시를 했을 때 그 조회 공시 답변의 내용에서 미확정이라고 또는 뭐 확정된 바 없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최대 주주가 그 변경될 수 있는지 우리 회사가 당사가 최대 주주한테 물어봤는데, 최대 주주가 이제 아직 그 진행 중이긴 한데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공시는 최초 조회를 했을 때는 그 다음날 이제 6시까지 답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달, 그리고 나서는 3개월, 최대 3개월 단위로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이 될 수 있는 어떤 매물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미확정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구조가 뭐 이 새로 인수하려고 하는 곳에서 최대 주주가 확정이 안 됐거나 그 최대 주주의 어떤 서포트 해주는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어떤 관계가 확립이 안 된 상태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픈하지 않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는데, 왜 이게 이제 미확정이라고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 조회 공시에서 그 답변이 없다고 했다가 그 1개월 이내에 이제 그 실제로 M&A 계약이 있게 되면은 불성실 공시를 맞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통 최대 주주 변경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멘트를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회 공시를 뒤져서 그 조회 공시가 그 조회 공시 답변들을 쭉 이렇게 한번 풍문에 대한 조회 공시 또는 주가가 이제 급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를 보시고, 거기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매물이 되어 있는 어떤 법인들을 쭉 한번 리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리스트가 이제 그 작전주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하냐면, 최대 주주가 변경되기 전에 주가가 이미 올라요. 왜 오르냐면 미리 이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최대 주주 변경을 할 때 이 재무적 투자자들은 그 이미 전환 사채를 자기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가가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렸을 때 이미 주가를 10,000원에 전환 청구할 수 있는 전환 사채는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쥐고 있게 되거나 그런 판을 이렇게 미리 짜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0,000원에서 20,000원에 이제 주식을 팔고 그 20,000원의 주식을 판 걸로 다시 10,000원에 전환 청구할 수 있는 전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줬던지, 뭐 이러한 재무적 투자자들 또는 이제 이런 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그 기존에 있는 최대 주주가 총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최대 주주는 700주만 가지고 가고 300주는 이제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 같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재무적 투자자들은 그 인수한 300주를 시장에다가 팔고 그 돈으로 그 발행하려고 하는 전환사채 또는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에 그 납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재무적 투자자들은 두 번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0원에 팔아서 다시 10,000원에 전환 청구할 수 있는 또는 10,000원의 신주를 취득하게 되는 어떤 그 형태가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0번 단계에서 1번 단계로 넘어오는 단계,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단계까지는 그 사전에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이 있는 법인들에 대한 리스트를 쭉 봅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법인들이 그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이제 내는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 잔금을 내는 시점에 보통 주가가 급변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잔금을 내지 못하면 이 계약의 딜은 부러지게 되는 거고, 그 계약은 취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서 신규 사업 진출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는, 급등했던 주가는 다시 급락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주가가 원위치로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에서 그 대부분이 무자본 M&A이기 때문에 이 최대 주주로, 신규로 들어오는 최대 주주들은 주가를 올려서 올린 주가에서 그걸,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그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전하려고 하는 꾼들이랑 이제 주가를 올리는데 어떻게 이제 작전을 하냐면, 내가 너한테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또는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고, 주가는 이미 그 이때 당시 미리 공시를 해놨기 때문에 뭐 전환사채 전환이나 또는 유상증자 신주는 뭐 한 3개월 뒤에 납입을 하게 되지만, 뭐 지금 전환가액은 10,000원이다. 근데 지금 주가 20,000원이지 않냐. 너가 이거 20,000원을 한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주면 내가 요 10,000원에 이제 주식을 전환 청구하거나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눠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쟁이들은, 주식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뭐 수급을 동원하는 사람들은 주가를 올려서 주식을 팔고, 그리고 그 돈으로 그 싸게 이제 전환 청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언론 자료를 통해서 어떤 신사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알게 되느냐? 그 언론 자료를 하기도 하고, 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를 하면서 그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통해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뭐 바이오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뭐 전기차 사업도 있을 거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뭐 마스크 사업을 한다는 회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는 뭐 중국 관련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왜 성과가 안 나오냐면, 그 기존의 어떤 선두주자가 이미 성과를 내고 있었고, 그게 시장에서 먹혀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고 있으면, 이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서 신사업을 진출하는 이분들은 그 자신들이 어떤 창의적인 신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가의 성공 사례를 주식시장이 인지하고 있을 때 빠른 주가 부양이 가능한 신사업을 뒤이어 진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후발주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업적인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신사업에 대해서 주가는 다시 원위치가 되는 이유가, 기대했던 실적이 나오지 않고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주가를 억지로 이제 올렸던 주가는 다시 원위치를 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전환사채 매물이 나오거나 또는 유상증자의 신주 매물이 나오면서 오버행이라고 하는 이슈까지 겹치게 되면서 그 최대주주 변경하고 신사업 실제 진출하고 나면은 주가가 되려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제 생각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 이 재무적 투자자와 전환사채 투자자들을 위해서 소액주주가 희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면 주가가 10,000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0원에서 억지로 20,000원까지 올렸을 때 이 사람들이 크게 이제 돈을 못 버는 것 같아도 다시 10,000원에 이제 전환 청구나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 전환사채 또는 유상증자를 취득하기 때문에 실제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인 반면에, 소액주주는 그 추격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했다가 이게 사업이 성과가 안 나오거나 전환사채 10,000원짜리가 20,000원에 막 쏟아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소액주주가 결국엔 다 희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기대한 신사업의 실적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가가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애초에 사업 자체가 후발주자이고 남 따라하는 어떤 성격이 짙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죠. 바이오 사업 지금 뭐 신사업으로 바이오 사업을 진출하는 기업들 대부분은 전혀 자신들이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생겨진 법인에다가 대부분은 지분 투자를 통해서 바이오 사업을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내 바이오 기업들 경우에는 그 본인이 직접 하면서 임상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간접적으로 지분 투자하는 기업이 임상을 직접 하는 기업보다 뭐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을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상승의 어떤 한계가 있는 행위입니다. 바이오 사업 진출이든 전기차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뒤이어서 실적을 내겠다고 뛰어들면은 기존에 있던 기업들과 경쟁 상대이거든요. 남이 잘 되는 사업에 나도 진출하면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걸 믿는 것 자체가 그 시장에서는 이제 그 추후에 후폭풍이 항상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자본 M&A의 경우에는 그 주가를 올려서 그 올린 주가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가가 한 번 더 오르지 못하고 이제 차익 시현 매물들, 그러니까 뭐 수급이라고 하는 팀들도 그 내부에서 이제 모든 게 다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은 되려 주가가 이제 최대주주 지분이 반대 매매로 장내에 출회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딜은 잘 나가다가 또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진이 이제 창의적이지 못하다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후발주자 역할을 하는 어떤 신사업이 있고 아예 애초에 남들이 하지 않는 신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빠르게 주가로 인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한 계좌와 파킹 계좌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수급을 만지는 사람들이 이 감독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최초에 이제 매집하는 계좌, 그리고 주가를 롤링이라고 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롤링해서 올리는 계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처음에 파킹 계좌는 주식을 왕창 사서 절대 팔지 않고 끝에 팝니다. 끝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끝에 팔고, 롤링하는 계좌는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크게 이익이 안 나요. 그럼 감독원은 가장 이익이 많이 난 계좌를 뒤져가지고 나쁜 놈들을 찾기 마련인데, 가장 많이 이익을 난 데는 파킹 계좌이고, 그 파킹 계좌는 너무 깨끗한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사고 끝에 한 번 팔았으니까. 중간에 뭐 매매가 있지 않고 한 번 사고 한 번 팔고, 중간에 매매가 많은 애들은 이익을 본 애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파킹 계좌 자체가 그 걸리기도 힘들고, 그 결국 이러한 계좌가 파킹 계좌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은 피해는 소액 주주한테 받습니다. 심지어 이 파킹 계좌가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매물이 나와서 시장에서 이제 소화가 되면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또다시 이 낮은 전환사채나 또는 유상증자 신주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한 번 더 해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액 주주는 2차 피해가 됩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에 팔고 주가가 15,000원 됐을 때 이 사람들은 다시 10,000원에 또 주식을 사서 15,000원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도대체 이 판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돼서 어떤 신사업이 들어갈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끼어드는 이 소액 주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이제 간단하게 작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사례를 보시면서 공시를 좀 찾아보시면은 눈에 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게 설명이 이제 어렵고, 제가 실제 공시 담당자다 보니까 이러한 작전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